9월 16일 월요일, 추석 연휴 중에 오프로입니다. 자, 간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그런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이틀이나 남았어요. 그 중간에 제가 방송을 잠깐 준비한 게 써서 이번 주에는 비규슈들이 많아서 한번 내용도 정리하고 항상 얘기 드리는 세상 동공부하는 차원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10년 되게 앞으로 7년 방송을 더 할 겁니다. 소수정의 우리 실전 투자 봐주시는 분 정말 감사드리고, 뭐 여러 가지 보는 것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저것 다 얘기를 설명드리는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보는 투자의 기준을 심플 파워풀하게 계속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의견이 조금 시간적인 뭐 방향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해놓고 더 빠질 수도 있고 약간 더 오를 수도 있는데 큰 흐름 좀 맞춰가고 큰 빅추세를 따라가면서 저 나름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올해는 정말 좁죠. 투자 난이도나 어떤 경제가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저것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제가 좁지만 그래도 가장 주도주 시장의 경기, 지금 정치까지 얘기 드리면서 선택 집중을 할 수 있는 우리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 이슈 보신 분 아시겠지만 또 뭔가 약간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걱정할 거 사실 없어요. 한 번씩 한번 짚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 저는 긍정론적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여전히 과정 관련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섹션, 경기, 미국 경기가 중심이죠. 그 다음에 주도주, AI 쪽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 보고 있고, 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로 보면서, 자, 미국 대선이 이제 한 5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등락과 이 빅수급 때문에 변동이 되게 커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적인 지표들도 막 꼬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변동성을 맞추는 게 아닌 투자 난이도가 상상이지만 우리는 선택 집중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에 선택 집중하고 단기와 중기 종목 나누는 바벨 전략과 포트를 현금 비중까지 공고 드리면서 실전 투자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AI 반도체가 진짜 7월 8월 달 많이 빠졌거든요. 뭐 트럼프다 경기다 얘기 많았지만 이 버블 슈팅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큰 기조하에 우리가 또 키울 수 있는 빅바이오까지 말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우리 포트의 가장 핵심이죠. 자, 오늘 말씀드릴 조금 특별한 부분은 FOMC가 우리 끝나는 연휴,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될 것 같은데 FOMC 예상할 거고요. 자, 주말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모건 스탠리 성향이 그렇게 막 급박한 건 아니거든요. 되게 안정적으로 잘하는데 또 안 좋은 겨울철 보고서를 또 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볼 거고, 보면 엔화도 많이 올라갔죠. 약간 제가 다르다 말씀드렸지만 엔캐리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9월 FOMC를 변곡점으로 10월까지도 신고가 되리라 보고 있고요. AI 반도체 주도주들이 상방을 보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쌉니다. 좀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항상 제가 사이클을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지금 밑에 있는 사이클인데 분명 과매도권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온갖 안 좋은 얘기 나오지만 거기에서 제가 또 괜찮은 준 잡을 수 있는 얘기를 드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과 삼전, 또 특히나 금투세, 우리나라 정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도 변화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쌉니다. 과매도권이고요. 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또 반대로 현금 가지고도 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은 기회 구간일 수도 있어요. 자, 현재 기준을 제가 경기와 주도주와 정치 계속 이렇게 말씀을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착륙을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AI 반도체, 거기다가 빅바이오까지. 근데 정치로는 오히려 미국 대선 전에 안정감을 초점을 두고 있죠. 자, 다음 주 빅이슈를 몇 개 준비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18일 날 목요일 날 FOMC가 우리나라 따지면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새벽에 발표될 거니까 연휴 끝나고 나면 그 아침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예상했던 25bp에서 살살살 50bp나로도 좀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50bp 하면 경기 안 좋아서 안 좋은 거 아니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며칠 동안 분위기는 조금 바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정시 반응을 볼 텐데,
사실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좀 중요한 게 3개월마다 3, 6, 9, 10이잖아요. 6개월에 나왔던 점도표. 연준 위원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의 계획을 점으로 찍어줍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단 미국 얘기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점도표가 이제 연준 10몇 명 되는 분들이 그 3, 6, 9, 12월 달에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예상을 찍습니다. 물론 다 틀려요. 지난 항상 틀리기 때문에 그냥 과정 관리한 측면에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6월 달에 찍었던 점도표예요. 9월 달에 또 나오겠죠. 자, 6월 달에는 올해 제일 많이 찍혔던 게 5%입니다. 따지면 한 번밖에 안 내린다 그랬어요. 이번에 25bp 이상 내린다 보면 또 틀린 거죠. 그리고 내년이 돼서 2025년입니다. 25년 됐어야 한 4%까지 내리겠다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겠지만 미국의 시장금리 어떻죠? 시장금리가 미리 반영됐다 하지만 3% 중반입니다. 내년까지 4% 보는데 시장은 이미 뭐 10년이든 2년이든 이미 한 3%대 중반까지 확 떨어져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경기와 물가를 다 봐야 되겠지만 이게 또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뀔 거고 내년에 특히 내후년은 솔직히 안 봐도 됩니다. 내년까지 보는 올해까지 보는 게 이 4%까지 봤던 게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점도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어요. 분명 고용지표를 연준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물가는 지금 잡았다 그래요. 이제부터 경기와 고용으로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여기서 50bp, 25bp 되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25bp 인상을 한다는 걸 보고 있지만 확률은 높게 보겠지만 결국은 25를 하든 30을 하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정시에서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뭐 이렇게 시장 간복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50bp 돼도 이번 주 월화수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50bp로 시장에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안 빠져요. 지표들이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50pp에도 25pp에도 그보다 정시 반응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말을 대고 되게 잘해야 되겠죠, 파월이. 자, 방금 말했던 점도표의 어떤 바뀌는 정도를 볼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또 3개월마다 6월 달에 그랬어요. 그때 얘기 한번 드렸지만 그때 QT라에서 돈 엄청 2020년에 풀었던 거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한번 6월 달에 푸는 걸 줄였어요. 긴축하던 걸 줄였는데 이번에도 축소를 한번 더해서 이건 뭐냐면 유동성 측면에 좋은 거죠. 물론 그렇게 고금리 가고 있었지만 올해 대선에서 미국 파월이든 재무부 옐런이든 돈은 계속 풀었다 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그 유동성이 지금 쏠림으로 해서 AI나 나스닥 올렸다 그랬는데 한 번 더 축소를 할 겁니다. 한 번 더 축소할 거예요. 이게 따라서 말 그대로 미국 대선 전에 유동성이나 증시에 또 되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같이 볼 거고 나쁘지 않죠.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번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또 중간에 볼 수 있는 게 GDP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의 GDP 성장률 앞으로 나올 거를 계속해서 현재를 따라다니 체이싱을 하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GDP Now의 에스티메이트 예상치가 3%에서 근래도 지표 왔다 갔다 했지만 2%나 2% 중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GDP가 어쨌든 지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성장을 2%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 안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물가도 지금 빠지고 많이 잡혔잖아요. 코어 말고도 보면 3%대가 아니라 2%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대략 봐도 그냥 기준입니다. 알아두시면 되는데 미국의 성장이 2%하고 물가가 2%대면 실제로 미국의 어떤 성장과 지표를 추종하는 미국의 시장금리 근데 시장금리가 아니라 뭐 좀 떨어졌지만 기준금리는 원칙으로는 4%대가 맞아. 왜? 2%대 2% 합치면 4%대 나오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어떻죠? 지금 시장금리가 엄청 시장의 분위기 따라가다 보니까 2년물짜리가 3.48까지 빠지고 10년물 이제 미국 추세 보는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3.6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장당이 그럼 역전이 되니 많이 해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과다하게 떨어졌거든요. 경기를 걱정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정시라든지 다른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25bp를 인하라든 50bp를 하든 물론 저는 25bp가 맞다 보는데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나쁘지 않는 분위기다. 혹시나 낮은 확률에 50bp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쉴드를 치고 연준이 어떤 보험적 컷이다. 지금 옛날같이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미리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게 저는 미리 경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험적으로 컷하겠다.
50bp B컷을 하겠다고 혹시나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18일 FOMC를 좀 편하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캐리 때문에 계속 일본을 보고 있어요. 왜? 8월 5일 날 그때 미국 엔캐리 물론 그 전부터 청산이 됐지만 전 세계에 있던 뭐 주식이든 특히 채권이든 특히 주식의 빅테크도 엔캐리가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추정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들어왔고 대만도 다 들어왔을 텐데 이런 수급들이 우장창 떨어지면서 물론 그때 미국의 경기와 트럼프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수급이 텐트럼 수급 발작이 났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봐야 될 텐데. 자, 근데 지금 일본의 엔화가 오늘 140엔 깨졌어요. 139엔까지 빠졌습니다. 조금 이렇게 볼까요? 좀 길게 보면 2023년에 증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일본도 같이 약세를 갔어요. 그때 128엔이었거든요. 그 160엔까지 넘었다가 8월달 우장창 140엔 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엔캐리 때문에 수급 텐트럼이라 볼 건 아니고 제가 금리든 일본 미일 정책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뭐냐 그때 얘기했던 ECB도 금리를 내려요. 왜? 미국이 이제 달러 약세되고 금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달러 인덱스도 100까지 다시 떨어졌고 방금 말했던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금리 내린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일본이 안전자산 아닙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떨어져서 저번처럼 파월처럼 엔캐리 다시 확 떨어져서 수급 텐트럼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진 내날 말씀드리니까 시장이 적응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FOMC 혹시나 25bp 하면 다시 반등 줄 수도 있습니다. 약세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치 행진을 같이 말씀드리고 엔캐리는 계속 얘기 드려야 될 거예요. 큰 흐름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말이든 내년도 엔캐리는 좀 중간에 좀 자주 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금낼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27일 날 자민련 선거 때문에 새로운 또 총리가 뽑히겠죠. 자, 그 다음에 20일 날, 자, 미국이 18일, 19일 날 그 금리가 25bp든 50bp 내린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 날, 자, 미국의 BOJ에서 또 금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0.25거든요. 0.25가 동결이 될 거예요. 앞에 누구 내세워서 야 경기 괜찮고 뭐 물가가 어떠면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얘기만 한 것도 얘들도 사실 마우스 컨트롤입니다. 시장에서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금융 충격이 안 오잖아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 그 FOMC 끝나고 금리 또 내리고 미국 그냥 이렇게 가면서 미국 대선까지 끝나고 나면 연말쯤 돼서 저는 다시 한번 BOJ가 금리 올릴 수도 있다. 그 미국 대선 이후에 걱정할 거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FOMC와 BOJ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며칠 동안 얘기 드렸던 그 연준이 지금 블랙아웃입니다. 연준이 열리는 파월은 말을 못해요. 금리가 결정되기 전에 말을 못해서 이 닉 티머라우스 기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50bp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페드와치도 지금 50bp 인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을 59%까지 봐요. 오히려 지금 절반 이상이 25bp가 아니라 59%나 50bp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물론 오늘 월화수 미국장을 봐야 됩니다만 별로 정시에서는 나쁜 게 없어요. 오늘 아시아장 좀 열렸거든요. 대만도 좀 올라 있고 일본은 그냥 약보합이고 하는 상태 봐서 금융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50bp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상 봤을 때 정시나 금융이 괜찮은 분위기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좀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25bp 하고 11월 달에 대선 끝나고 11월 그 위에 바로 FOMC가 또 있어요. 10월 달에 FOMC 없으니까 그때 50bp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 파월이 물가와 고용을 다 봐야 돼요. 듀얼 맨데이트인데 지금 물가가 잡혔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저는 본다 했잖아요. 내년 때 또 오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이 중요하고 경기가 중요하지만 물가에 또 자극을 줄 수 있게 확확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닉 티머라우스나 딴 분들의 입을 마우스 컨트롤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시장 금리 떨어지고 그래도 경기나 어떤 그 증시가 괜찮고 영향을 보는 거죠. 항상 예전도 그랬어요. 미국은 금리를 쉽게 안 움직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유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로 계속 시장이나 단기 등락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 금리는 묵직묵직하게 하는 거죠. 확 가는 것보다는 25 정도 가지 않겠나. 저는 계속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BOJ의 흐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미일의 흐름, 미국 대선전의 흐름에 금융적인 충격을 안 주기 때문에 금요일 나올 BOJ도 당연히 금리가 동결될 거예요. 당연히 동결되면 증시에 또 좋은 겁니다. 그렇게 목요일날 FMC와 금요일날 BOJ를 잘 좋게 보면서 넘어가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 저는 조금 변화가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전히 지금 이런 이슈들이 크지만 시장 충격보다는 여전히 증시가 상방을 하면서 쉴드 줄 수 있는 모드로 보고, 저는 그래서 9월과 10월까지의 월봉 양봉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 민주당 트럼프가 안 되게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재무장관인 옐런의 스포트도 10월달은 기대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본과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을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투자나 방향은 어떻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미국의 주도주, 그 다음에 경기, 정치까지 잠깐 얘기 드릴 텐데, 주도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도주는 제가 금요일, 목요일 계속 말씀드렸지만 AI 빅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8월 달에 정치든 수급이든 확 빠졌던 부분이 엔비디아가 지금 대장이에요. 물론 B2C도 보지만 엔비디아가 현재 여전히 대장이기 때문에 V자 반등 이후에 출렁했지만 젠슨 왕의 어떤 자존심, 자신감 이런 게 다시 나오고, 그다음 오픈 AI의 알트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AI 그 챗GPT 새로 나온 버전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추론의 영역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스트로베리 버전이고 오리온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챗GPT 5 전에 나왔던 어떤 선제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건데, 이 흐름 때문에 AI 빅뱅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 그래요. 진짜 분명 제가 7, 8년 있으면서 뭐 작년에 엔비디아가 10배 올랐다. 10배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런 킬러 콘텐츠든 B2C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분명히 수십 배나 수백 배 갈 수 있는 주식들이 계속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런 면을 봐주시고, 자, 미국이 대선 이후에는 여전히 저는 등락을 조심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한 2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까지 어떻게 보면은 상방을 본다는 얘기고, 대선에 되면은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혹시나 당선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한번 커질 수 있다 봐요. 그 전에 사실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제 목표긴 합니다. 좀 늘려놓고 혹시나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미국 대선 이후에 전략을 새로 세울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재정 문제가 또 나올 거고, 돈을 많이 풀고 많이 쓰고, 실제로 나오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도 엄청나게 재정을 많이 쓰려고 지금 공약 엄청나게 내고 있잖아요. 그런 따른 또 수급 변동도 봐야 되겠죠. 여전히 AI 빅뱅을 제가 크게 보고 있지만 뭐 계속 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장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기의 등락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진짜 그런 게 뭐냐면 제가 B2B가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B2C도 보고 있을 거고 뭐 애플이다 온갖 얘기 보고 있지만 지금 AI 비서가 되게 빨리 나올 것 같아. 지금 애플 같은 것도 순간 나온 거 보시면 이 AI가 친구가 돼주고 어떤 뭐 스포트가 돼주고 비서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확 와닿을 수 있는 어플이나 컨텐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제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론까지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AI 비서는 아주 큰 반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젠슨왕의 자신감이다. 앞으로 블랙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시대가 암만 사이클이 빠르고 개인들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심하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 시대 10년, 그다음 스마트폰의 시대가 10년, 20년 왔잖아요. AI 버블이 앞에 겪어봤기 때문에 엄청 빨리 올 수 있어요. 진짜 엄청 빨리 올 수 있어요. 왜 작년에 우리가 온 디바이스 테마 돌고 또 금방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지만 이제 2년이에요. 이제 2년.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암만 축약된다 하더라도 축약되면 좋을 수도 있죠.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이제는 시작되는 시기라고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대선이 그렇다도 내년에 AI에 대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뭐 바이오랑 같이 보고 있지만, 자, 단기로는 젠슨왕의 자신감, 그다음 블랙엘에 대한 기사 난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 빅테크들이 계속 캐펙스 늘리는 그랬던 부분, 요번에 뭐 젠슨왕이 야, 너네들 1달러에 우리나라 써봐야 몇 년만 지나 4, 5년만 지나면 1달러 투자금이 5달러, 6달러로 가서 너네들 수익에 꽂힐 거야. 대놓고 얘기했죠. 사실 그것 때문에 빅테크들도 캐펙스 투자를 절대 놓치지 못하고 더 늘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AI 반도체나 뭐 D램 같은 사이클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저는 그것도 너무 과잉하게 반응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추론 능력 5원에 대한 얘기 드렸습니다. 자, 요게 하나 한번 볼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볼 게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IB 맞습니다. 맞는데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어제 나온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 드렸나? 아니 잠깐 얘기 드렸나?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룸, 제목 윈터룸입니다. 룸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둠 아시죠? 둠은 되게 어둡고 막 축축하고 안 좋은 그런 시대인데 룸은 그렇게 천천히 다가오는 음습하는 그런 좀 음지의 세계죠. 윈터가 그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22년에 그 장이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정말 되게 안 좋았는데 그때 장 빠질 때 2021년까지 야 IT 정말 좋아. 그때 뭐 이렇게 그 병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막 IT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가정 같은 게 엄청 올라갔을 때 때인데 얘들은 그걸 확 던지면서 겨울이 오고 있어. Winter is coming. 그러다 보니까 장도 떨어지고 이거 IT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을 맞춘 게 됐어요. 네, 맞춘 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써먹는 거예요. Winter Rooms라고. 요전에 났던 게 왜 제가 피해 공포, 피크아웃을 준비하라는 것도 모건 스탠리에서 냈습니다. 근데 제가 피해 어떤 피크아웃을 너무 급하게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 개를 연달아 내는 거야. 세 개를 연달아 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야, 얘들이 이렇게 연달아 내면 이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로를 엄청 두드리면서 목표가를 반토막 냈다 말씀을 금요일날 드렸잖아요. 결론은 많이 과해요. 많이 과합니다. BNP 파리바에서 모건 스탠리 때린 것도 그 다음날 바로 웰스파고에서 아니라고 반박 그 레포트를 또 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정시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비싼 게 제일 악재예요. 제일 큰 악재는 비싼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좋은 호재는 싼 거예요. 단순하게 수급적으로 뭐 텐베어난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수에 대한 얘기예요. 미국 정시든 우리나라 정시든. 아마 우리나라 정시에 바보고 등락 만들고 고랑을 해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 드렸던 PBR 기준으로 0.9배 이하 10년간의 그 코스피 차트입니다. 10년간의 코스피 차트고 거기에서 항상 중요하게 봤던 반도체가 주도군이었어요. 삼전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와 지수와 이런 걸 왔다 갔다 만들었던 외국인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때가 전부 다 PBR 0.9 이하 갔을 때 2015년 때 이때 중국 막 터지고 있을 때인데 그 메르스 터졌을 때요. 근데 2020년대는 뭐죠? 코로나 터지가 난리가 났죠. 이때는 급락하다 보니까 0.7배까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급반등해서 2개월 만에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별 의미 없던 부분이고 이때도 0.9배 이하. 그 다음에 정말 바닥이었구려나 마른 수건 짜기로 표현했던 2022년 말. 그때 우리가 바닥 보면서 2차전에 사모았던 2022년 말. 이때 외국인들은 마른 수건 짰던. 그 다음에 또 금리 발자가 왔었던 작년에 9월, 10월.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또 0.9배 이하로 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마 너네들이 뭐라든 외국인이 뭐라든 모건 스탠리 뭐라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돈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삼전이 망하지 않는다니까. 아마 온갖 얘기 다 나오더라도 걔들이 어떤 가오란 말 좀 그런데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잡주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모건 스탠리가 계속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특히 D램 왜 중국과 미국, 중국은 경기 안 살아요. 미국은 연착륙이든 뭐든 착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사이클이 예전보다 좀 약하다는 모습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D램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하이닉스까지 숏을 때리더라고 모건에서요. 20몇만 원짜리를 12만 원 부르고 그러던데 그 마이크론 때린 거랑 비슷하죠. 하이닉스가 지금 HBM이나 AI 쪽에 가장 메인에 있는 종목입니다. TSMC가 그렇게 잘 가고 바로 붙어서 하이닉스가 해야 되고 안 하면 엔비디아 돌아가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급하게 모건 스탠리 좋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IB라든지 애들이 여러 가지 섹터에서 온갖 애널리스트들이 내잖아요. 엄청 많이 틀려요. 연준도 틀린 애들이 얼마나 많이 틀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흔들고 안 좋게 보는 비관론자들은 한계를 가져와가 자 봐라 이렇게 큰 애들이 안 좋게 얘기했다면서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과하다 봐요. 그냥 저는 참고합니다. 네, 참고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반등을 주고 정상 왔을 때 비중에 대한 참고를 하는 거지 지금은 틀리지 말기를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거죠. 수급적인 면이고 얘들이 이런 것도 한두 번 있는 거 아닙니다. IB가 틀린 게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건 있죠. 암만 D램이나 이쪽하고 전 HBM AI 쪽에 갈라치기 해서 그쪽을 좋게 보지만 뭐 투자는 갈라치기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중소형주 지금 보면 소부장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크게 좁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여전히 종목을 대장주, 우리 포트 기준으로 대장주로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좀 나눠서 보란, AI 쪽을 좋게 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3번이나 3건이나 같이 막 엄청나게 내고 있지만 수급이든 아니면 어떤 사이클이든 전체로 봤을 때 과하다. 너무 겁내지 말고 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거죠.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는 게임에 대한 부분이고 검은씨나 50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엄청 잘 팔리고 발매한 지 3일 만에 1000만 장 돌파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 4주 지났나? 이제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2천만 장이 나갔어요. 속도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반향을 불이키고 있습니다. 이게 플스 같은 이제 그 콘솔 게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PC를 좀 바꾸고 싶어요. 사양도 엄청나게 좋고 그래픽도 엄청 좋은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갔던 그 사이클이 지금 그 휴대폰도 그렇지만 교체 주기가 되게 길어졌잖아요. 2000년, 2021년에 집에 있을 때 언택트 할 때 바꿨던 게 3년, 4년간 안 바꾸고 있다고요. 뭐 예전처럼 경기 안 좋아서 늘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 IT 업글에 대한 그 사양 업그레이드 심리를 저는 조금이나 자극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작은 걸 키울 수 있는 건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시나 50을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특장점 주도주에서 빅바이오 그 빅테크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빅바이오는 미국의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좋고 빅바이오 우리나라 수급 특징 볼 수 있는 빅바이오 빅 종목을 계속 제가 발굴하고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슈팅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정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출렁거릴 수 있어도 또 항상 제가 연말에 준비했듯이 2022년 말에 2차전지, 작년에 반도체, 지금은 바이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더 빨리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빅바이오 빅 종목을 계속 찾아서 수배씩 먹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 빅바이오 같이 봐주세요. 자, 주도주의 얘기를 드렸고요. AI 빅뱅,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 말씀드렸고, 자, 얘기 드렸던 뭐 미국의 FMC, 일본의 비오조 얘기 드렸지만, 자, 미국 경기가 정말 꺾일 거냐? 이렇게 왕창 해놓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 말에 저랑 같이 많이 하셨겠지만 잠깐 우리나라 정말 싸죠. 싼데 한번 보고 넘어가면, 자, 외국인이 봤을 때 달러 기준으로 봤던 우리나라 정시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올라갔다가 이래 빠졌다가 해도 지금보다 훨씬 높잖아요. 올라가는 흐름이 좀 보이잖아. 한만에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싸지만 이거는 달러 기준이에요. 달러 기준에 2021년, 2022년 피크 쳤잖아요. 엄청나게 올랐다가 왕창 2020년 떨어지고 이렇게 등락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아직도 바닥이에요. 달러 기준 외국인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정말 싼 겁니다. 정말 싼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고, PBR에 대한 기준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등락되는 과정에 작년 2차든지 뭐 몇 배씩 10배씩 나고, 작년에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뭐 IT든 바이오든 몇 배씩 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주도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80% 90%는 다 아작났어요. 좁지만 이 빅수급, 빅추세를 계속 쫓아가면 충분히 우리 포트는 살아나고 수익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싸기 때문에 한만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에서 잘 골라서 대장 포트를 가지고 계시면 또 살아남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랬죠. 지금 정말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어쩌다는 얘기를 하지만 한번 2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2년에 저는 초보도 좀 안 좋게 봤지만 그때 금리 인상 한다 그랬어요. 자, 미국이 좀 늦었잖아요. 금리 인상 막 한다 그랬으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초만 하더라도 야, 금리 인상하면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하는 거야.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집을 사라, 정시 더 사라 막 그때 그랬던 기억나세요? 어땠습니까?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작년, 재작년에 완전히 달랐죠. 금리 인상에서 경기에 좋은 게 아니라 주식이 개박살 났습니다. 부동산 주식 다 개박살 났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기에 정시가 좋다. 그 큰 어떤 일반적인 논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시황이 다 털려버렸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2008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고 왕창 다 떨어졌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0년과 2008년 같지 않다. 이때와 다르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제가 금리 남들 다 그 좋게 얘기할 때 안 좋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 40년을 왔던 인플레, 그다음 미국 중국의 어떤 그 패권 전쟁, 그 GVC 전체 글로벌의 밸류 체인이 바뀐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그런 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정말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리세션 온다 그랬지만 다 온다 그랬잖아요. 왜? 파월이 폴 볼커에서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뿅망치를 때리니까 주식이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리세션이 왔습니까?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 뒤로 뭐 AR로 키우든 바이오로 키우든 2년 3년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파월이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꽤 파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에서 저는 파월이나 연준을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봤던 일반적인 그런 논을 저는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970이 어떻고 80년 어떻고 아스버저 폴볼커 막 얘기 드릴 때 물론 저도 그때 주식하진 않았어요. 살아보지 못한 시대일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소환해서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금리나 경제 사이클이 되게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도 제가 1995년이라든지 제가 살아봤지만 1919년이라든지 이 첫 금리 인하할 때 오히려 정시가 좋았던 AI 반도체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시 호재가 저는 맞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뭐 가정관리 하겠지만 확률을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10일에 같이 보시죠. 저 25bp 되지만 어떻게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으면 뭐 진짜 정시 쉴드에서 미리 워낙 많이 빠져났던 것들을 금리 좀 빨리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시가 나쁘지 않고 야 경기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보험적 것으로 사전적으로 내려준대. 뭐 그렇게 믿어주면 그렇게 말을 잘 하면 시장도 나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9월 18일 좀 편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전히 2000년도나 2008년에 급락했을 때 시스템이 망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버블했어요. IT 닷컴 버블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제가 나스닥 밸류 100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7년 8년 전 세계 돈이 정말 많이 갔고 미국의 부동산이 버블을 했던 그런 부분 지금 밸류 버블이 없어요. 밸류 버블 없다니까요. 쏠린 게 문제지 전체 버블은 없습니다. 유동성도 지금 물론 몰래 풀긴 했죠. 하지만 과도하진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 미국의 재정 문제는 미국만 유일하게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정도 문제는 있겠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는 항상 수백 년간 그랬습니다. 100년, 200년 동안. 너무 급박하게 피크아웃에 대한 공포를 갖지 말자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쏠리고 차별화돼서 좁게 가고 거기서 대장주를 잡고 포트를 잘 꾸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포트 조절은 현 투자자의 숙명이고 제가 염두에 계속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뭐 연준의 실기를 너무 크게 보지 말자. 아래 공포 때문에 또 겁냈던 사람인데 지금 또 피해 공포에 너무 과잉에 반응한다. 자, 경기든 미국 정시든 AI든 확 꺾입니까? 확 꺾여서 피크아웃 되니까 다 바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너무 과잉적으로 급등 급락을 안 바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시장에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네, 좀 이르지만 미국 대선까지 있고 제가 등락 조심을 할 거예요. 미국 정시에 대해 끝나거나 조심을 할 거지만 내년도 봤을 때 엔켈이나 미중 패권이나 에너지 반격하면서 에너지 가격 보는 거는 내년도 꾸준히 가요. 예, 꾸준히 가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를 확 내려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박살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나라도 2% 3% 미국도 4% 내외 등락하면서 중금리 시대에서 정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주도 찾으면 되고 제가 그게 바이오와 AI 빅뱅 얘기를 같이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자는 얘기죠. 자, 마지막에 정치에 대한 부분. 정치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해리스가 꽤 선방을 잘했습니다. TV 토론 정말 잘했잖아요. 그 뒤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듣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정치에 저는 안정감, 단순한 정책에서 이거 주면 좋다, 이분 되면 저게 좋다는 단순한 정책보다 시스템 안정감에 대한 얘기를 좀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다 적어놨는데 미국 정치 한번 볼까요? 진짜 그랬는지. 암만 제가 뭐 트럼프 나쁘게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분을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건 시장주의자잖아요. 시장주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 내에서 어떻게 등락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지나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 얼마 안 됐어요. 딱 진짜 7월 초 중순부터 확 빠지고 V자 반등 주고 출렁거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거를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견딘다기보다 물론 이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트럼프 이제 총맞음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 대선 전에 상방 가야 되는데 7월 8월 정도 상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9월 10월까지 미 정시 전까지 저는 정시 상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다시 안정감을 찾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7월 달에 확 떨어졌을 때 이 CPI가 안 좋다. 미국 경기 급락하는 거 아니야? 경착륙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엔캐리도 한번 시그널을 줬고 그다음 트럼프가 귀에 총 맞고 갑자기 트럼프가 확 부상됐잖아요. 그때 7월 13일인가 15일인가 그랬는데 그때 정시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급락하기 시작해요. 사실 트럼프가 확 올라오니까 엔캐리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미국 정시든 경제든 불확실성이 커진다. 금융이나 정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시 하락을 이끌었다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가 정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월 초에 정시 폭락을 하고 엔캐리 나오고 나스닥이 16%나 떨어졌어요. 16%를 한번 확 빠졌다가 그냥 V자 반응을 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엔캐리 때문에 다 떨어지고 다 털고 하니까 급등을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나오면서 해리스를 엄청 키웠죠. 이렇게 막 지지도 하면서 그러니까 V자 반등. 그 BOJ 그 S&P라든지 다 오는 그 신고가 가서 전고점 갔었고 이렇게 한 이후에 그때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이 어떻다 이런 게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출렁거리는 가운데 다시 블랙엘 기스 나왔다 고용지표 어떻다 할 때 연준은 멘트를 하면서 등락을 봤는데 다시 반등을 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자, TV 토론 잘했습니다. TV 토론 잘했고 젠순왕 나와서 블랙엘이든 AI에 대한 성장성 자신감 다시 키웠어요. 정치가 좀 안정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이후에 정시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정시가 반대로 잘 가고 있고 현재 옐런의 재무부든 민주당 정부가 정시 상방과 실드를 좀 만드는 면이 정치에서 보면 있다 저는 보는 거죠. 그게 10월 달까지 갈 수 있다. 좋은 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FMC든 뭐든 10월 달 넘어가서 11월 달 5일까지 대선일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내용을 한번 적어 놔드렸어요. 자, 우리가 물론 미국 엔비디아 있지만 기준을 보고 있어도 우리나라 주식에 일단 발을 많이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과매도권이다. 뭐 금두세다. 뭐 밸류 얘기를 드렸지만 외국인 수급이 모건 스탠리가 어떻든 뭐 대만을 때리고 우리나라 때리고 외국인 반도체를 때리든 지금은 과매도예요. 과매도 과잉권이라 보는 거고 밸류도 역사적으로 항상 바닥에서 움직이는 저평가 상대는 팩트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완전 다 망가진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너무 극단적으로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 말씀드릴 때 자, 동학개미가 개인들이 들어와서 야 개인들 사면 안 좋아. 개미 살 때는 팔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기관들이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을 가끔 이겼던 동학개미라 칭했던 2020년에 상반기 3전 모은 운동 기억나시죠? 원기용 모으듯이 3전을 모았어요. 근데 3전이 딴 거 다 급등하고 5, 6, 7, 8월 달 오를 때도 3전은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3전이 따블을 갔죠. 지금도 또 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더 누르고 안 좋게 보는 수급 영향을 주고 있다 봅니다. 자, 그 2022년 말에 정말 다 바닥치고 할 때 3전으로 우리나라 마른 수급을 이렇게 탈탈 계속 틀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면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팔지 말고 틀리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현재 2024년 8월 9월 AI 반도체가 어떻다 디램 내 것이 사이클이 망가진다고 온갖 얘기 다 하고 있지만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더 사진 않지만 AI 반도체를 더 좋게 보고 나눠보고 있지만 지금 팔 때는 여전히 아니라 보고 있어요. 자, BNP 파리바의 마이크론 숏, 자, 모건 스탠리의 겨울 시리즈 3개의 겨울 리포트 이런 얘기 외국인 팔고 뭐 대만 팔고 하는 것도 분명 과잉된 면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FMC가 끝나고 BOJ 끝나서 진짜 미국이 다시 한번 내의 성장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국인과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이런 얘기 다 적어놨는데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도 한번 얘기를 편하게 드린다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경기와 AI 반도체, 우리의 빅바이오, 그 다음에 정치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럼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포트를 짜고 있고 보시는 분들 우리는 종목 다 얘기 드려요. 뭐 제가
매크로만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갖고 있는 포트, 길게 보고 있는 종목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계속 난이도 어렵다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팩트인 거고, 실제로 지금 금리가 어떻다, 환율, 금, 비트코인, 유가, 에너지까지 다 보면서 어떤 팩터 요인들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계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런 가운데 저는 뭐죠? 추세를 중심을 잡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 복잡이란 말은 왔다 갔다 되게 심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지표 한 개만 분석하지 마시라는 얘기니까, 이런 전체적 시각 보면서 우리는 포트 어떤 비중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심리나 어떤 변동이 더 심한 정시 투자, 더 흔들거리는 정시는 제가 보는 빅수급과 빅추세 체이싱을 통해서 계속 기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단타 치는 거, 테마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맞춰요. 안 맞춰요. 이런 거 지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뭔 기준이 잡히면 그때 흐름이 나올 때 거기 또 실으면 됩니다. 너무 변동성 왔다 갔다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 드릴게요. 자, 현재 투신과 수급 쏠림은 역대급이다. 원인 다시 한번 적어드렸고요. 정치 부분이 조금 이제 미대선 이후에는 좀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한번 볼까요? 미국 나스닥도 월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셨고 기술적 매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7월 달에 출렁, 8월 달에 급락, 그다음 9월 달에도 때렸다가 다시 양봉을 만들고 있어요. 자, 나스닥도 양봉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밑에 아래꼬리 많이 달고 있어서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S&P 한번 볼까요? S&P도 지금 그 양봉 만들고 있죠. 이게 사실은 제가 FMC든 BOJ들 거치면서 9월과 남은 10월까지 다시 양봉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봉을 만들게 되면 우리 주도주든 종목 매매가 되게 쉬워지는 거 아시죠? 6월 FMC 이후에 변곡점 여전히 기대하고, AI 성장 사이클이 회복되고 있고, 자, 정치 변수도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대장 포트 두 가지죠. AI 반도체와 빅바이오입니다. 이게 드렸고, 나중에 뭐 중간에 팔게 되면 또 이게 드리겠지만, 엔비디아 아주 우리나라 가장 가주 중기주에서 제가 박스권 매매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지금 우리 주도 종목이죠. 자, 바이오에서는 코스닥 1위 자리 잡고 있는 알테오젠, 종목을 계속 발굴하고 우리게 다 좋습니다. 자, 빅바이오 말씀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죠. 하지만 현금 비중이 20%대 예전에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대선 전까지 현금 비중을 저는 좀 더 늘릴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미국 대선 끝나고 방향이 잡히고 하면 뭐 바이오든 AI든 타이밍 보고 다시 늘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20% 이상에서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2022년에 이 아래 공포 때문에 바닥에 못 잡으신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때 안 좋게 본 분들이 많이 아웃도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피크아웃이 뭐 급격하게 된다, 미국이 또 리세션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는 안 보고, 암만 복잡하게도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비관을 할 만한 그런 사이클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다 적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철학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매크로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제가 빅수급 제시하는 건 물론 있겠지만 너무 쏠리는 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사이클이 버블 슈팅이 나왔습니까? 여전히 안 나왔어요. 연장돼서 또 위기 거치면 또 나올 수 있는 AI 사이클을 저는 보는 거고, 이렇게 버블 슈팅 만든 이후에 꼭지가 나옵니다. 꼭지가 나야지만 추세가 꺾여요.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바뀌어요. 아직까지 AI 반도체가 주도주는 확고한 거죠. 자, 오늘도 제가 미국 경기, 그 다음에 주도주, 정치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AI 반도체와 빅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자, 모건 스탠리의 어떤 부분, 엔켈이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긍정적인 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7월달, 8월달 조금 더 고생하셨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2020년 말도 그랬어요. 작년 9월, 10월도 좀 더 그랬습니다. 결국 어땠죠? 그래서 또 주도주 잡고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뒤에 또 큰 반등을 같이 누르셨지 않습니까? 자, 이번도 미국 대선 전이고 복잡한 엔켈에서 맞고 나니까 되게 왔다 갔다 투심이 그러실 수 있지만 크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라 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남은 추석 연휴를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18일 목요일 아침에 또 제가 또 한번 그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여전히 9월과 10월에 양봉을 기대하면서 미국 대선 전에 상방을 기대하면서 제가 장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무슨 이슈가 있으면 유튜브 커뮤니티 글이나 방송을 또 올릴 수는 있습니다. AI 빅뱅 사이클과 빅바이오는 계속됩니다. 실전 투자 소수 정예 제 채널이고 정말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지금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뭔가 이런 동지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